만약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사실 독일인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들은 프랑스의 일부와 유럽을 점령했고 사실상 자신들만의 제국, 즉 라이히를 만들었죠. 그렇죠? 만들었죠. 하지만 왜 그들이 패배했을까요? 미국인들이 그들을 끝장냈어요. 자신들의 힘을 더했죠. 더했어요. 만약 미국이 없었다면 독일 제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저는 트럼프의 그런 평가에 동의합니다. 뭐 사실상 아마도 그렇죠. 그런데 미국인들은 왜 거기에 끼어들었을까요? 국가 간의 경쟁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독일이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군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원하지 않았죠. 모든 국가의 동기는 자기 나라의 발전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동기죠. 발전이라는 것은 영향력, 영토 확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을 강화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쟁이란 건 고전적인 방식, 즉 이전의 정책을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어가는 거죠. 네, 다른 방법으로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미국인들은 세계 균형이 자신들의 개입, 심지어 미미한 개입만으로도 세계 체제의 구조 전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닫자마자 당연히 개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 제국이 왜 그들에게 방해가 됐던 거죠? 그건 독일 제국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일 제국이 너무 큰 규모로 팽창하게 되면, 즉 소련, 아니 러시아 제국을 이긴 승자가 된다면 사실상 그건 이미 유라시아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카이저의 독일 제국이 바라보는 전망은 이미 유라시아 전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 생각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대로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러시아 제국을 이긴 거죠. 맞죠? 그들은 유럽을 통합했고 프랑스의 일부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크고 좋은 한 조각을 얻은 셈이죠. 투강대국이죠. 그들은 멈추지 않았나요? 그들은 더 동쪽으로 나아갔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멈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왜 멈춰야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폴란드를 차지했다면 왜 거기서 멈춰야 했을까요? 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전부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참고로 레닌과의 조약에 따라 독일의 무장군이 배상위원회라는 명목으로 우랄 산맥까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독일군 부대들은 예를 들어 이미 소련 러시아가 된 여러 지역, 그러니까 우랄 산맥까지 여러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이것이 바로 나중에 히틀러가 말했던 그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랄까지 진격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독일 참모본부의 정책을 계속 이어간 것뿐입니다. 사실 독일인들은 논리적으로 행동한 셈이죠. 이것을 국가의 팽창, 즉 민족의 확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러시아는 우랄 너머로 갈 수 있는데 독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논리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동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영토는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더 커지고 싶다면 누군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미국인들은 왜 그 전쟁에 끼어들었나요? 왜 그들은 독일이 무너지도록 도왔죠? 민족 간의 경쟁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쟁이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경쟁은 이웃끼리만 일어난다고. 그런데 미국은 어디 있고 독일은 어디 있습니까? 경쟁은 이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경쟁은 오직 동등한 자들끼리만 가능합니다. 즉 코끼리는 코끼리와만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토끼와 경쟁하죠.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혹은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능력과 무게가 비슷한 존재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한때 지역 강국 중 하나였을 때는 이쪽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초강대국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느끼거나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했죠. 즉 그들은 러시아가 제거된 이후 독일이 분명히 프랑스와 영국까지도 이길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확하죠. 이미 이것은 우선 미국인들 자신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이것을 허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2단계에서 즉 20년, 30년, 50년 후에 그들에게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독일이 이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군요. 글로벌 차원에서요.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고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미국이 너무 강력해져서 이제는 이웃 국가들, 즉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자신들의 영향권으로 여기게 된 것. 그리고 그에 따라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얻고자 했고 실제로 미국의 힘이 강화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전쟁 중인 모든 국가에 물자를 공급하면서 그들로부터 자금도 얻고 자국의 산업도 발전시켰으며 미국 내에 있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국가 간 경쟁의 법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동기는 분명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 나라에만 머물면서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면 20년이나 30년 후에는 독일의 침략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독일이 러시아를 복속시키고 강력한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넘보게 되었을 겁니다. 자동적으로요. 독일, 미국. 왜냐하면 예전부터 모두가 미국을 노렸으니까요. 나폴레옹 전쟁 시기부터 말이죠. 이건 경쟁입니다. 자원. 경쟁. 네, 물론 자원 때문이기도 하죠. 경쟁입니다. 모든 강대국, 특히 제국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국가 발전의 다음 단계에 있는 나라라면 확장을 원하게 마련입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계속 확장하라.
네가 네 자리를 차지하고 예를 들어 이 지역 유라시아에서 물리적인 경계에 다다르면 반드시 다른 대륙으로 진출하려 들게 돼. 이게 바로 인간과 국가의 경쟁 원칙이야. 다른 누군가가 널 막을 때까지 계속 확장하는 거지. 즉 너도 팽창하고 또 다른 누군가도 팽창할 때까지 계속 팽창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 야망에 맞닿는 순간이 새로운 경계가 되는 거지. 그 결과가 세계대전과 같은 극한의 충돌로 나타나는 거야. 그치게 말하면 바로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이 이미 글로벌 파워의 단계, 즉 세계적인 강대국의 위치에 도달해서 미래 경쟁을 막기 위해 다른 대륙의 일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들은 북아메리카를 완전히 장악했지. 한 번에 멕시코도 집어삼키고 그 영토의 3분의 1을 빼앗았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알래스카도 그렇고 또 캐나다를 통제하면서 말이야. 캐나다는 사실상 완전히 그들의 관리 체계 안에 있었지. 지금도 그들의 체계 안에 있죠. 맞아요. 그 체계 안에. 그리고 그들은 자기 공간을 다 채우고 나서 둥지 밖으로 기어나오기 시작했지. 그들은 어딘가로 확장해야 했어. 어디로 확장할까? 오직 유럽뿐이었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째는 안전상의 이유. 만약 그들이 유럽에 가지 않으면 유럽이 그들에게 올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국의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객관적인 욕구지.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이유야. 아니, 그럼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로 확장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허락해줬을까? 근데 왜 하필 유럽이죠? 아프리카는 전부 유럽의 식민지였어. 저기는 영국 식민지, 저기는 독일 식민지, 저기는 벨기에 식민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런데 여기에는 기회가 있었지. 유럽은 전쟁으로 약해졌고 미국은 이것을 성공으로 받아들였어. 전쟁으로 약해지고 파괴된 유럽을 본 거야. 거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 모든 강대국들은 제국이 되고 싶어하고 큰 제국들은 전 세계를 통제하고 싶어해. 그럼 다음 단계는, 즉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맞서 소련을 지원한 거군요. 네, 정책의 연장선이죠. 독일이 또 움직였으니까 보세요. 또 움직였죠. 자, 제1차 세계대전, 네, 제2차 세계대전, 출발점이 완전히 똑같네요.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은 어떤 나라였죠? 누구? 하나의 국가였죠. 10개 중 하나였어요. 그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되었죠? 네, 강대국이 되었죠. 즉 30년 만에 다른 제국들이 200년은 걸리는 도약을 이뤄낸 겁니다. 이건 질적으로 뛰어난 통치죠. 미국인들은 이 경험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러시아가 가졌던 똑같은 목표를 약간 다른 국가 건설 원칙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고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과정을 그곳에서 10배나 더 빠르게 통과하고 있습니다.